안녕하세요. 가방 전문 리뷰어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데일리 라인에 이어서 내비게이터 트래블 라인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노매틱 하면 유명한 게 인생 가방, 거창하게는 인류 최강의 백팩이라는 수식어가 있는 여행용 백팩일 텐데요. 내비게이터 트래블 라인은 그 DNA를 받은 후속작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37리터짜리 캐리온 제품과 32리터짜리 트래블 백팩 두 가지인데, 캐리온 제품은 등에 맬 수 없는 여행용 캐리어이고 트래블 백팩은 말 그대로 백팩이죠. 일단 수납 공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트래블 백팩 32리터의 수납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여기 퀵가이드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한번 구매하신 다음에 참고하시기를 적극 추천할게요. 제가 이제 크기 비교하라고 요거 데일리 백팩 가져왔는데 지난번에 리뷰한 거죠. 이 정도 크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면적도 면적이지만은 두께가 완전 달라요. 얘가 이 정도인데 데일리 백팩은 이 정도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이건 데일리고 얘는 여행용이죠. 일단 내려놓도록 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그 기내용 캐리어 정도 크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크기나 깊이가. 가방 열기 전에 재질 얘기 잠깐 하자면은, 이러한 그 비싼 가방들은 이 외장 재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원단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원단이더라고요. 이 가방 회사 자체는 노매틱은 이제 미국 회사인데 원단은 국내 걸 써가지고 좀 의외였습니다. 일단은 생활 방수는 당연히 잘 되고요. 제가 이제 뭐 당연히 이걸 물에 넣거나 이렇게 푹 담그면은 젖겠지만 그 정도 말고 비도 한두 번 맞아 봤는데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은 내비게이터 시리즈를 사용한 지가 몇 달 됐거든요. 제가 그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게 정말 재질이 좋다. 웬만해서는 오염도 잘 안 가고 뭐가 좀 묻더라도 그냥 뭐 맞는 클리너나 물티슈 같은 거로 닦으면은 잘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외장 재질에 있어서는 정말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뭐 사진이나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해 보시면은 만족감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우러러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겉에 있는 밴드는 데일리랑 똑같은 건데 이게 탈부착이 되는 밴드예요. 근데 저는 이거 트래블용은 붙여놨습니다. 이쪽에다가 뭐 경량 패딩 같은 거 걸어 놓으면은 좋더라고요. 비주얼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뭐 여행 갈 때 쓰는 거니까, 혹은 많은 짐을 옮길 때 쓰는 거니까 실용성에 초점 맞추고 이거 쓰기로 했고, 똑같이 사이드를 열면은 이쪽에 앞주머니가 나옵니다. 이 공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꽤 넓어서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고, 역시나 이런 식으로 차키를 걸어둘 수 있는 이 똑딱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좋지만은 여행 가서 렌트카 같은 거 차키 여기다 넣어주면 딱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공간이 그 앞쪽에 지퍼가 있어가지고요. 요 지퍼가 이렇게 닫히고 열리고, 지퍼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은 그렇게까지 넓진 않고 손바닥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간 앞쪽에는 메쉬로 된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뭘 넣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앞에 주머니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는 지퍼로 여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아서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너무 깊으면 물건 넣다 빼기 불편하잖아요. 안쪽에 있는 천은 좀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이런 전자기기 넣었다 뺐다 할 때 기스가 안 나게 잘 버텨줄 것 같아요. 일단 핸드폰은 밖에 빼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말씀드릴 게, 아까 옆주머니도 그렇고 이 윗주머니도 그렇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 가방이 고리를 거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거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걸고 나면은 이게 이제 안 내려가는 어떤 도난 방지 기능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넣고 뺄 때 조금 저항감이 있거든요.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작정하고 열려고 해도 잘 안 열리기 때문에 이걸 딱 걸어 놓으면은 소매치기가 와가지고 이거를 싹 열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력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리고 또 노트북 놓는 공간도 보시면 당연히 그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락이 걸리도록 되어 있어요. 느낌 오시죠? 뺄 때는 이건 이렇게 빠지고, 네, 여기는 살짝 잘 빠지네. 이쪽은 진짜 안 빠져요. 아무튼 여기를 열면은 이제 노트북 놓는 공간이 나오고요. 등판이랑 연결돼 가지고 17인치인가 16인치인가, 제가 보기에 여기 안 들어갈 노트북은 없을 것 같아요. 웬만한 노트북은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진짜 막 엄청 두껍고 무식하게 큰 거 아니면은. 그리고 이제 물병 넣는 공간은 양쪽에 다 있는데, 이게 지퍼를 열어서 이렇게 고무줄로 잡아 당기는 방식이에요. 평소에는 지퍼를 채우면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고, 지퍼를 열어서 잡아 당기면은 공간이 나오는 방식인데, 물병을 이렇게 고무줄을 당겨서 연 다음에 밀어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양쪽에 둘 다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병 넣는 데도 좋고, 팀으로 이런 삼각대 수납할 때도 상당히 편하게 썼습니다. 깊이가 엄청 깊죠? 이게 30cm짜리 삼각대인데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납이 되기 때문에 따로 뭐 밴드로 얘를 묶지 않아도 충분히 수납이 돼가지고 이게 진짜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수납이 되는 가방은 제가 처음 봐요. 이렇게 채우고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도 똑같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방식은 같아요. 이 손잡이가 위아래랑 좌우 해가지고 네 방향으로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가방을 어디서든 내가 잡아서 당겨가지고 들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장점이에요. 이거를 이제 기내 같은데 비행기 내가 지금 탄 지가 꽤 오래됐지만은 혹시 비행기를 다시 탈 수 있게 되면은 그 위에 선반에 넣고 뺄 때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 공간을 보자면은 앞 공간은 짠, 안쪽은 공간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이 뚜껑 쪽에는 주머니가 2개 있고 그 위에 있는 거는 RFID 세이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약간 그 탄력성 있는 메쉬 소재로 된 주머니가 하나, 둘, 3개 있고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지갑 같은 거 넣고 빼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핸드폰도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쪽에는 RFID 세이프니까 뭐 여권 같은 거 넣으면 좋겠죠? 그리고 펜 꽂이 하나 이렇게 또 2개 있고요. 괜찮죠? 이쪽에는 뭐 전자기기 같은 거 케이블이라든지 뭐 외장 배터리 뭐 기타 등등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수납 공간을 볼까요? 메인 수납 공간은 마치 캐리어처럼 이렇게 전면부로 활짝 열리는 방식인데 저는 이제 카메라 취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카메라를 수납할 수 있는 파티션을 넣어 가지고 다녔고 여기 윗공간에는 이런 식으로 짐벌도 수납이 가능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쏠쏠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냥 사진 장비만 들고 다닐 때는 다른 카메라 가방을 들고 다녔지만은 이 짐벌을 놓고 다닐 때는 항상 이 가방을 들고 다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었어요. 파티션을 빼면 안에 공간이 이렇게 생겼는데 꼭 무슨 캐리어 같죠? 그렇게 쓰는 가방입니다. 여기 뚜껑 쪽에는 메쉬 소재로 된 주머니가 큰 게 2개가 들어있고요. 이쪽에는 뭐 치약 칫솔, 화장품 같은 거 넣으면 딱 좋더라고요. 이쪽에는 옆에 사이드 포켓이 있는데 여기 가운데가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상 2개 주머니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작은 물건 같은 거, 안약 같은 거 넣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풀나풀 거리는 거는 아까 제가 핸드폰 넣어놨던 그 공간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이렇게 벨크로가 있어가지고 옷짐 같은 거를 쌓아 올린 다음에 얘로 이렇게 딱 압축을 시킬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내부 공간은 이게 끝이에요. 생각보다 심플하죠? 이제 등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패널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쿠션감도 나쁘지 않고 가운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공기가 지나가면서 땀이 차는 거를 방지를 해주고요. 안쪽에는 알루미늄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튼튼하게 버티는 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휘어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이 허리에 차는 이 힙벨트는 당연하게도 제거가 가능하고 이게 제거를 완벽하게 하기 싫으신 분들은 이 안쪽에다가 밀어 넣어서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아시겠지만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깔끔하죠? 이 밴드는 여행용 캐리어 손잡이에 가방 걸어놓을 때 쓰시면 되고요. 이쪽에는 히든 공간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명함 같은 거 넣어놓으면 혹시라도 가방을 분실했을 때 찾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방 끈은 생각보다는 얇아요. 그렇게까지 엄청 두껍지 않은데 실제로 맸을 때 충분히 편하고 사용상의 불만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끈 같은 경우에는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6단계로 그 위치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그 가슴 높이에 맞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기 위쪽에 이 가방 끈을 가방 상부랑 연결해주는 이 고리 밴드가 있는데 이거 길이를 조절해가지고 이 무게를 잘 견딜 수 있게 지탱해주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생각보다 그 무거운 걸 가방을 꽉 채웠을 때 느낌이 꽤 달라요. 그리고 내비게이터 시리즈의 특징이 바로 이 지퍼인데요.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 점도 좋지만은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도난 방지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 상태로는 지퍼는 움직이는데 절대 가방이 열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플라스틱이지만 이 고리 부분은 이 금속으로 된 철사기 때문에 쉽게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 고리에다가 그 자물쇠를 걸어가지고 채워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지퍼를 당겨서 이 트래블 가방도 역시나 마치 여행용 캐리어처럼
확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노메틱 가방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부분 모든 가방이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32리터에서 41리터까지 9리터 정도 확장이 되니까 여행 다니시다가 짐이 늘면은 충분히 걱정 없이 이거를 확장을 해가지고 담아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착용한 모습을 보여드리자면 대략 이 정도 비주얼인데요. 제 키가 183이고 몸무게가 78인 거를 감안하시고 보시면은 이 정도 비주얼이다. 가방이 작진 않죠. 이게 웬만한 기내용 캐리어 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다는 느낌보다는 좀 크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게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무겁진 않아요. 짜잔, 자 여기다 이렇게 저울을 넣어놨는데 한번 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를 쟀을 때 2.45kg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대략 2.5kg 정도인데 뭐 이 정도면은 크기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무거운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 짐을 꽉 채우면 가방이 여기다 이제 짐을 꽉 채우면 가방이 꽤나 무거워지죠.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캐리어 끄고 다니는 게 익숙하지 이렇게 백팩에다가 짐을 가득 채워놓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가방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디자인도 나쁘지 않으면서 굉장히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있는 쓸모 있는 가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캐리온 37리터 수납 공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얘는 이제 백팩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긴 여행용 캐리어입니다. 이 뒷판은 이렇게 완벽하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여기 뭐 백팩 이런 가방끈 같은 건 전혀 없어요. 레일이 지나가는 쪽에는 상하지 말라고 약간 그 플라스틱이 올라와서 보호 패널이 덧대어져 있고요. 이쪽에 바퀴가 있는데 바퀴가 상당히 큼지막하고 굴러다니는 감촉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잡는 손잡이가 무려 하나, 둘, 그리고 양옆에도 셋, 넷, 그리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5개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잡든지 잡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아래쪽 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가방이 세워질 때도 스탠드 역할을 할 테고 또 브레이크 역할도 하고 손잡이 역할도 하니까 굉장히 다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면을 보도록 할게요. 앞면 공간은 역시나 이런 식으로 열리는데 이쪽에 주머니가 하나, 2개 있어요. 얘도 RFID 세이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권 같은 거는 이쪽에 넣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주머니가 또 여기 하나, 둘, 3개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담는 공간이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트북은 역시나 16인치까지 굉장히 큰 노트북 거의 대부분 수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크기가 이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가는 노트북은 제 생각에 없을 것 같아요. 전면부는 그렇게 공간이 끝나고 저쪽에 이제 뭐 충전기라든지 케이블 같은 거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짐은 여기 안쪽 메인 공간에 넣으면 되겠죠? 개방을 하면은 이 정도 느낌이고 일반적인 캐리어랑 거의 느낌이 비슷해요. 여기에 또 이렇게 메쉬로 된 주머니가 하나 있고 2개 있어요. 그리고 아랫면에는 선이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물건이 이제 아래쪽에 쏠릴 테니까 그게 너무 보기 싫게 이렇게 뭉쳐있지 않도록 방지를 해줍니다. 가방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패브릭 소재의 캐리어들은 여기 메인 공간이 완전 깊고요. 이 뚜껑은 뚜껑 역할만 하고 이쪽에 물건 넣는 쪽은 아니잖아요. 서브 주머니가 있긴 하지만은 대체로는 여기 깊이가 없는데 이 가방은 그게 아니라 여기가 한 5분의 3 정도 차지하고요. 얘가 한 5분의 2 정도 되고 이쪽은 굉장히 그 노트북 넣는 공간이기 때문에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짐을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만 수북히 싸가지고 뚜껑을 덮는 형태를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이게 뭐야 싶은 면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그래도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될 점은 이걸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데 확장을 시키면 여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쪽이 늘어납니다. 깊이가. 그래서 그때는 얘도 조금 깊이가 깊어져 가지고 여기랑 비슷하게 조금 두꺼운 옷들도 수납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외에는 특별히 제가 더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비게이터 시리즈랑 똑같이 여기 있는 고리를 이용해 가지고 철사에다가 플라스틱 손잡이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도난 방지 효과를 노릴 수도 있고요. 그 외에는 여기 뚜껑 쪽에 또 히든 공간이 있어서 이쪽에 명함이나 이런 거 넣어두면은 가방을 혹시라도 분실했을 때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패브릭 소재의 캐리어랑 비교를 했을 때 옷만 놓고 다니는 면은 조금 불편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쪽 주머니가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노트북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충전기, 케이블 이런 온갖 잡동사니를 넣고 다닌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훨씬 편해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는데 나는 옷만 가지고 다닌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이거 추천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나는 여행 가는데
노트북 챙기고 뭐 온갖 충전기에 잡동사니 챙긴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출장 가시는 분들, 노트북 가지고 출장 가시는 분들한테는 백팩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한 2박 3일 출장, 3박 4일 출장에 그 내 노트북이랑 몇 가지 서류 놓고 다닐 때는 최고가 아닐까 싶네요. 실제로 활용할 때는 이런 비주얼인데 여러분들 많이 보시던 기내용 캐리어 딱 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물용까지는 아니에요. 그 백팩이 아니니까 핸들 이렇게 꺼내가지고 밀고 다니는 거 느낌 오시죠? 이 높이는 총 3단계로 조절이 되는데요. 이게 가장 높은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쭉 밀면 이렇게 들어가요. 핸들 놓고 빼내는 감각은 나쁘지가 않아서 버튼 누르고 밀면은 부드럽게 말려 들어갑니다. 이런 거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이 바퀴가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바퀴가 굉장히 크고 마감 자체는 엄청 훌륭합니다. 진동도 없고 요 고무 패킹이 소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다만 문제는 바퀴가 2개짜리라서 자체적으로 패닝, 그러니까 회전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내가 얘를 회전을 시키려면 사용자가 직접 얘를 회전을 시켜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핸들링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번 리뷰 진행하게 된 게 저는 이 캐리온 제품이 탐이 나서 리뷰를 진행하게 된 것이고 실제로 제품을 봤을 때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걸 느꼈어요. 다만 어쨌든 간에 자체적으로 회전이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세로로 지나갈 때 이동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잡고 세로로 진행이 안 된다는 점은 단점입니다. 이렇게밖에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은 그냥 기내용이니까 잡고서 들고 옮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참고를 하시고 구매 의사결정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실제로 캐리온 제품에다가 지금 짐을 싸놨는데 당연히 시국이니만큼 놀러 가는 건 아니고 와이프가 곧 출산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가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한번 외출을 하면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 정도는 같이 있고 나머지 2주는 저도 회사에 가야 되니까 그때는 뭐 생일별 하는 걸로 하고 해서 일주일치 짐을 한번 싸봤어요. 안에를 보실까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편에는 제가 다 음식을 담아놨는데 이게 산후조리원에서 아빠가 입을 옷은 준대요. 그런데 밥을 안 준다고 합니다. 산모가 그 먹는 밥을 나눠 먹을 수도 있지만은 혹시 먹다가 질리면은 긴급하게 먹을 거를 몇 개 끼니를 한번 챙겨봤습니다. 일단 이제 컵밥을 제가 주로 챙겼어요. 햇반도 2개, 컵밥을 뭐 버터 장조림 비빔밥, 의정부식 부대찌개법 뭐 그런 거 챙겼어요. 시켜 먹고 뭐 하다가 긴급할 때는 이제 요거로 먹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햇반 2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커피 머신인데 네스프레소 머신이에요. 제가 이거 그 전에 이제 갔던 지인이 말하기를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커피를 못 마셔가지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챙겨가지고 스스로 마실 커피는 자체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평소에 사용하던 여행용 포트입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물을 담아서 데피는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구조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챙겼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내비게이터 시리즈에 포함된 액세서리인데요. 판매하는 제품이고 테크 오거나이저라고 굉장히 유용해요. 열면은 일단 이쪽에 에어팟 프로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당연히 영화도 보고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이쪽에 이제 충전기, PD 충전기 하나, 2개, 그리고 정품 5W짜리 충전기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넣어놓을 케이블들도 챙겨놨죠. 이쪽에다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게 선이 2m짜리 정품이고 얘도 1.5m인가 그러고요. 이거는 이제 애플 워치 충전하는 마그네틱 충전기고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꽤나 편리하게 이런 제품들을 담고 다닐 수 있는 파우치도 함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카메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배터리 같은 거 챙기실 때도 꽤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파우치 같습니다. 요거는 굿굿. 자, 이쪽 면을 보자면 이제 옷을 그래도 몇 개 혹시 모르니까 담아갔는데 경량 패딩 혹시 몰라서 하나 챙겼고 또 추리닝 바지랑 위에 입을 티셔츠 챙겼어요. 어차피 겉옷이야 제가 갈 때 패딩 입고 갈 거니까 거기다 걸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게 그 베큐um백인데 택을 안 뗐네. 아무튼 이건 베큐um백 2래요. 그 앵콜 펀딩에서는 요거를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거는 그 펀딩 진행하는 걸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안에 제가 그 양말이라든지 그리고 뭐 속옷 같은 걸 넣어놨는데 속옷은 보여드리기 조금 이게 이제 그 지퍼백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오므려 가지고
한 다음에 집어서 돌돌 말고 이쪽에 이렇게 이걸 돌려서 레버를 열면은 공기가 빠져는 나오는데 다시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꾹꾹 누르면은 이렇게 공기가 빠져나가죠. 힘껏 눌러서 꾹꾹 눌러가지고 공기를 뺀 다음에 잠궈 주시면은 부피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물론 사정없이 구겨지겠지만 어차피 양말, 속옷 이런 거는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그 내부 짐은 다 쌌어요. 가방은 다시 담을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뚜껑을 다시 덮고 다음에는 여기 앞에다가 노트북을 제가 넣어갔는데 자, 보이시려나? 이쪽에 굉장히 커다란 그 게이밍 노트북을 제가 넣어놨어요. 제가 일주일이나 자리를 비우니까 혹시 몰라서 메일을 읽어야 한다거나 간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을 하나 챙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집할 때 쓰는 아이맥은 업무할 땐 전혀 도움이 안 돼가지고 예전에 쓰던 거를 업무할 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안 보이시니까 여기 앞쪽 주머니에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넣어놨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 물건을 되게 자유롭게 넣을 수 있어가지고 갈 때는 지갑도 여기 넣어서 갈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전원, 이거 노트북 전원 케이블 이렇게 해가지고 안쪽에다 넣어놨고요. 이 정도만 싸도 괜찮지 않을까요? 옷이 사실 걱정이긴 한데 옷은 뭐 준다고 하니까 양말, 속옷 같은 것도 하루에 한 번씩은 빨래를 해준다고 하고 이 정도 짐을 싸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일주일 머물 짐을 싸봤습니다. 깔끔하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콜랩시블 백팩이 있어요. 이렇게 언뜻 보면 파우치 같지만 안에를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백팩이 나오거든요. 지난번에도 이거 카메라 팩에도 있었던 그런 장비죠. 그래도 나름 이 와중에 안에 공간도 좀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쪽에 안쪽 공간 있고 바깥쪽 공간 있고 또 사이드에도 물병을 담을 수 있는 포켓이 있네요. 신기하네. 야, 진짜 물병 좋아한다, 외국 형들. 그리고 여기 위쪽에도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백팩이랑 똑같이 위쪽에도 이렇게 핸드폰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등판이 이제 겉면이 등판이 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끈이 이렇게 있고 해서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메고 다닐 수 있겠죠? 이게 일단은 가방에 넣어 간 다음에 여행 같은 경우에는 짐이 늘어나잖아요. 기념품도 많이 사고 면세품도 사다 보면은 짐이 늘어요. 그럴 때는 이런 콜렉시블 백팩에다 넣으면 되겠죠? 이것도 뭐 나름 쏠쏠한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요새는 참 여행 가기 어려운 시즌이죠. 여행 가방을 리뷰하다 보니까 여행을 제대로 간 게 언젠지 기억도 잘 안 나더라고요. 백신도 슬슬 나오고 있다고 하니 올해 안에는 세계가 정상화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저는 아내와 아들과 함께 괌이나 호주로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그때 여행에 아마 좋은 동반자가 되어줄 가방이지 않을까 싶어요. 애기 짐이 많아지겠지만 그래도 뭐 여기 충분히 다 수납이 될 것 같은 든든한 마음이 있네요. 노매틱의 여행용 백팩은 이미 검증이 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추천을 함에 있어가지고 자신이 있고요. 내비게이터 라인도 제가 직접 사용해 보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가방 있으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